구미 상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접촉 의심 학생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코로나19로 몇 달간 얼어붙었던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마트 위층 요양원에 머물던 환자 27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6일) 청도의 한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가 발생해 체험객인 20대 여성 1명은 구조됐고 조종사인 60대 남성 1명은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구미 상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접촉 의심 학생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한 등교를 추가 연기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구미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각각 학습지 교사와 방과 후 교사로 학생 150여 명과 접촉했습니다. 지난 21일 구미에 사는 대구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새 7명이 늘었습니다. 접촉 학생들에 대한 검체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돌봄 교실에 참여한 60명의 학생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협의를 거쳐 구미와 상주 지역 182개 교회 등교를 5월 27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학생들은 음성으로 나왔지만은 학생과 관련되는 이런 안전의 문제, 또 숨어 있는 그 무증상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육부의 매뉴얼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2주간 등교를 중지하는 걸로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밖에 학급 규모에 따라 시행하는 오부제와 격일 격주제도 병행해 190일 수업 일수 가운데 61일 가정학습과 교회 체험학습으로 허용했습니다. 보건당국과 지역청, 학교 등과도 24시간 한 라인을 구축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로 몇 달간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골목 상권. 계속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작년 매출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실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재난지원금도 좀 풀린 상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소비 심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그다음에 좀 위축됐던 활동들도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손님들도 이제 약간 예전 평소 때만큼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매출 감소폭은 줄었지만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합니다. 생필품 구매 등 재난지원금 사용처 쏠림 현상으로 지역 소상공인보다는 중대형 마트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지역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이 풀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다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크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계신데 근데 생각만큼 많이는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5일 기준 대구 경북 지역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건수는 209만여 건, 1조 3천여억 원이 풀리면서 소비 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역 감염으로 분류된 21살 군인이 추가 확진됐고, 경북에서는 구미 엘림교회 신도의 가족인 2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6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11명으로 완치자는 모두 7,878명입니다. 경주 지역 외국인 유학생 전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3일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끝으로 외국인 유학생 전원이 격리 해제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한 모든 유학생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했고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입국 유학생 전원에 대해 검체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왔습니다. 한편 경주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844명으로 경주대 291명, 동국대 231명, 위덕대 306명, 서라벌대 1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경제계와 학계, 기관, 단체, 연구소 등 모든 분야 대표를 망라해 369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윤환 경북시장 군수협의회장 등 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각 분과도 그동안의 행정위원회와는 달리 클린앤안심 청정경북 분과, 경제살리기 분과, 미래도약 분과 등 2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적 영역도 단순 자문 심의에서 벗어나 정책 제안과 계획 입안, 자체 실행 등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밤 11시쯤에는 대구 북구의 한 자전거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사무실 내부와 자전거 부품, 사무실 비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0시 3분쯤 대구 남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마트 위층에 있던 요양원에 머물던 환자 27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11시 57분쯤 청도군 청도 9mm 인근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했습니다. 체험객인 20대 여성 1명은 추락하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구조됐지만 조종사인 60대 남성 1명은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소방대원, 의용 소방대 등 2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10시 12분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일원 34호선 국도 안동 방면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6살 A씨가 숨졌고 B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정비 작업 중이었던 작업 차량을 영업용 화물 차량이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가 동천초 인근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1시 40분쯤 동천초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A군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쳤습니다. A군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전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 운전자의 자녀 B양과 놀던 A군이 B양을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일부러 쫓아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천경찰서가 영천시의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영천 시내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순서. 이 시간에는 대구 동구갑 류성걸 당선인의 공약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류성걸 당선인이 꿈꾸는 대구 동구의 비전과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6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이 2026년까지 경북으로 옮겨갑니다. 6.9 제곱킬로미터, 200만 평이 넘는 공항이 떠난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될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
류성걸 당선인은 휴노믹시티를 내세웁니다. R&D 센터 등 4차 산업 관련 시설과 친환경 주거시설, 문화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K2 이전트에 자연 친화형 미래 복합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네. 그래서 휴식과 그다음에 산업과 또 도시 기능을 겸비한 그런 복합 기능인데 제가 명칭을 휴노믹시티라고. 이와 더불어 금호강 주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시명 스포츠 레저타운과 문화 헬스케어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수성구, 북구, 서구, 달성군 또 이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추진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특별법 발의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별법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와 그리고 우리 당선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구 경북 힘든 대구 경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대구 동구갑 류성걸 당선인 편은 오는 28일 저녁 6시 4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소에 부지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진 계측 장비가 최근 들어왔지만 언제 설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열발전 부지가 사유지인데다가 매각 절차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지 안전관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 창고에 임시 보관 중인 신부 지진계와 천부 지진계입니다. 하나는 지열정 1-2km 지점에, 하나는 지표면과 가까운 데에 설치해 포항 강진 이후의 지진 활동을 정밀 관측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를 꾸리면서 약속한 부지 안전 관리 방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당초 지난해 말 설치됐어야 할 이 장비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이달 초에야 영국에서 들여왔는데 정작 설치하는 데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술 인력이 못 오는 것도 있지만 넥스지오의 파산으로 채권단에 넘어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는 서로의 차이만 내세우고 있으며 어느 한 곳도 적극적인 자세로 부지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채권단이 부지를 경매로 매각해버리면 부지 안전 관리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딱 무자르시 딱 중단되면 다행이지만은 그 계속 일어날 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진계를 서둘러 측정할 때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지진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장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포항 지진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인 만큼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거지만 우리나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이제 활용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지진에 대한 그 재난 예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대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포항 지진이 인재였음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사과조차 없습니다. 모니터링도 그동안 대학 연구진의 자발적인 관측과 분석 자료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적어도 강진 이후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선 지진을 촉발한 시설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김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3대 사업 중 하나인 자산동 셋들마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재개발보다 기존 삶의 터를 재생하는 이번 사업을 반기며 침체된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굽이굽이 색바랜 골목길 담벼락이 화사한 벽화로 채워졌고 마을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김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난 2015년부터 자산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서 축대 위험 정비 공사와 골목길 정비, 주택 정비 사업 등을 시작으로 올해는 벽화마을 조성에 나섰습니다. 2015년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자산골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위험지역 및 노후주택 정비, 소방도로 개설,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벽화사업과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사를 끝으로 시설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주민들은 재개발보다 기존 삶의 터를 재생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반기며 침체된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도 없던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축대 사업도 상당히 많은 위험지역을 보수를 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벽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커뮤니티 센터가 마무리된다면 저희 동네도 많은 볼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커뮤니티 센터와 벽화마을 조성, 소방도로 2차 개설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감호지구와 남산지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월성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추가 확충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지역 실행기구는 26일 양분면 복지회관과 간포 복지회관에서 설명회를 갖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월성 원전 임시 저장 시설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실행기구는 주민 설명회와 시민 참여단, 결과 설명회 등을 통해 6월 말까지 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지난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5개 지표를 평가해 65점 이상 지자체를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으로 선정했습니다. 청송군은 65개 공약 사업 가운데 24개 사업을 완료하면서 공약 이행률 37%로 전국 평균 34.3%보다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문경시가 6월 1일부터 문경사랑 상품권을 발행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사랑 상품권은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4장의 지류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1,000원권과 2,000원권은 단산 모노레일과 문경세제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5,000원권과 만원권은 문경시민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1인 구매 한도는 월 40만 원이며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잠깐 흐리다가 맑게 개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4도,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겉옷을 여러 겹 입어 낮과 밤의 기온 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질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제 6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한낮 기온도 점차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지역이 있는 등 덥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계속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덥더라도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